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화에 찬성을 합니다. 이제 수도권 과밀화 완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입론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가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가 1번 저출산 고령화, 2번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그리고 3번 고용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수도권 과밀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또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청년들이 가지고 갈 일자리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곧 미래 세대의 삶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사실 주거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수도권의 주거 지역을 예로 들면 너무 과밀화되다 보니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강동구를 예로 들어보면 신축이 아닌 아파트 매매가가 12에서 15억, 전세가는 6에서 7억 정도의 형성이 되고요. 불과 이것은 10년 전만 해도 매매가가 6에서 7억으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를 예로 들어보면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 매매가가 4에서 5억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집을 구하는 문제와 저출산의 상관관계는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되었고요. 따라서 수도권 과밀화가 저출산 고령화에 심각한 문제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인구 분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방, 특히 혁신도시 위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줘서 지역 청년들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총 3가지 측면을 들어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당초 목표보다 그 효과가 미미하고 구도심 공동화, 나홀로 이주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한 2014년부터 해당 지역의 인구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옮겨갔고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는 수도권에 관련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1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전 반대가 89곳으로 전체의 약 80%에 달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근거로 효율성 저하 우려 등을 제기했고 수도권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비율이 높고 대부분의 거래처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방 이전 시 고객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유무하기 이전에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방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전히 대부분의 혁신 도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대한성공회의소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은 그렇다 쪽에 답했으며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생활문화 인프라가 열악해서가 60%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정도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 근무에 대한 인식 개선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효율적인 공공기관만을 자율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보다는 균형 발전 면에 있어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이유로 저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중심적으로 주장을 해주신 게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해준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위주의 근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일자리의 문제도 결국에는 사람이 모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수도권에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인구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 인구에 미치지 못했으며 가족 동반 이주율 또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천, 읍성의 충북 혁신도시는 이 계획 인구 대비 80%를 하회하는 저조한 계획 인구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거 지역이 모여있으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것도 이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계획 인구에 미치지도 못하는 인구 증대 효과로 어떻게 저출산 해결을 이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고 또한 이 저출산 해결은 단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상소 측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지방 이전을
의무화를 통해서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다 하셨는데 실제로 KDI에 따르면 부산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당초의 계획 인구를 달성하지 못하고 낮은 가족 동반 이주를 보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시도 간 이동에 비해 시도 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서 수도권이 아닌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답니다. 즉 수도권이 아닌 혁신도시 주변의 지방으로부터 유입이 더 늘어나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윤호에서 말했다시피 혁신도시의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 여건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양질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 중 하나가 지방소멸이란 말이죠. 그 지방소멸이라는 거는 그 지방에 사람이 없다는 건데 결국엔 지금 인프라가 건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럼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에 공공기관을 들어가냐,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람이 없는데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빨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혁신도시로 인해서 그 주변의 도시 인구가 다 빨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더 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지방의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을 이제 지방의 도시로 가도록 막는 오히려 효과를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가 있는데 원주 일단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원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요인은 사실 취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래 수도권으로 취업하게 이동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원주 같은 공공기관 이전 거는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을 가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지방으로 가는, 즉 수도권의 밀집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인프라가 생산이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애초에 그 사람이 지방에 강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인구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사람이 있는데도 인프라 생성이 안 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북 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둥지를 튼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대부분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공사는 심지어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서 5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하게 이주해온 것이 아니라 주로 출퇴근 버스를 활용하거나 평일에만 거주를 하고 주말에는 다시 서울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결국에 강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저희가 이 논점을 꼽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설령 모인다고 하더라도 인프라가 생성되지 않는 사례까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분께서는 과연 저희가 이주민들이 몇 % 정도 정착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20% 3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70%입니다. 그 70%조차도 충청북도에 있는 지역은 그냥 55% 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면 지역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100%가 넘는 이주를 겪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버스를 출퇴근하면서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정부에서 도움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주 지원비와 이하 지원비를 주고 게다가 50%의 주택 우선권을 주는데요. 이 주택 우선권은 자기가 청약이 됐든 혹은 서울에 집이 몇 채든 상관없이 그 지역에 내가 종사자라면 그 주택 우선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연구기관, 제조업자,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도 이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이 지정된 것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프라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사람이 모여야 한다, 그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 그곳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관점을 그러면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입지해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지방 이전에 대한 퇴사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사과원에는 부산 이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지난해 이후 퇴사 수가 93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년퇴직과 만 57세 이상 임금 피크 대상자를 제외한 수치라는 점 알고 계십니까? 재직 기한이 많이 남은 직원이 중도 퇴사한 비율이 예년보다 2배 정도 뛰었다는 게 내부 분석입니다. 결국에 이 공공기관 내부의 관계자들이 원하지 않는 이전은 결국 강제 이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그 사례를 들어보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사한 운용원은 최근 5년,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137명입니다. 늘어나는 퇴사자와 신규 인력 충원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은 결국에는 국민연금 강남 사옥에 스마트 워크센터를 개소해서 운용력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했음에도 수도권에서의 운영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인프라가 완전하게 구축이 되거나 아니면 정확한 계획 시행이 있어야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에 지방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이다라는 그냥 막연한 어떤 효과 기대만으로는 사람들을 절대 이동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막연한 기대만으로 인프라가 확충되지도 않을 건데 옮기기만 해서 되냐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막연한 기대 아닙니다. 있습니다. 효과 있었고 실제로 지금 계획도 있습니다. 혁신 도시 주택 공급 계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해왔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의 법안이 근거가 되는 혁신 도시법 47도, 48조 조세 감면했고 산학의 유치 지원센터 했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통계 중에서 2013년도부터는 인구가 줄어났는데 그 2017년도를 기준으로 다시 서울로 빠져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인구가 순유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입된 경우의 비율은요, 대부분 주택 때문에 왔습니다. 역시 인구의 소멸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함께 인프라 확충에 투자한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퇴사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찾아온 통계에 따르면은 실제 퇴사율은 13%, 14% 정도인데 실제 일반 기업 4기업에서도 1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실제로 퇴사를 원한다라고 보이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논거로도 들고 온 수도권 입지 이점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수도같이 경제활동과 인구가 집중된 지역은 이 기업 입장에서 연관 기업들의 활발한 협력과 이 정부 교류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보 공유를 통한 기술 확산과 새로운 지식 및 기술 창출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이러한 이점들이 결국엔 다 사라지는 것이고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서 의무화를 하자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의무화를 통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무화 굳이 해야 되냐고 말씀해 주신 가고 싶은 기관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가기 싫은 기관을 가기 싫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가고 싶은 기관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기 싫다는 그 사람들이 80%가 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말했던 지방 공공기관을 이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지방 임대를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하나도 저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다른 일자리 재배치, 민간 일자리로의 승수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통계상으로 이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충청도의 세종시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도 서울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이 막대하게 인프라를 투자했고 많은 지지한 정책적으로 지지를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과 강원 같은 경우에서는 계획인구 달성률 100% 달성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그 보고서 현재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율성을 가지고 계속 반발을 하시는 거는 이 부분을 너무 논의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과연 이전할 기관이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습니다. 과연 이전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한 기관도 있는데 예를 들어 철도기술연구원은 대형 시험장비 상당수가 건물의 기초 구조물과 일체형이고 이전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올림픽공원, 경륜경정시설물 등 관리 대상 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어서 이전이 불가능하다, 거의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기관들까지 의무화를 진행한다면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기금운용본부에서 만난 한 금융정보회사 직원은 다른 기관들은 모두 서울에 있는데 오로지 이것 직원들을 위해 전주까지 내려오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 사람을 만나려면 서울에 가야 하는데 전주에 있으라니 유배와 뭐가 다르냐.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의욕이 떨어지는 혼돈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인프라를 마련해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이전을 원하는 건 결국 강제 이전이라고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강제 이전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역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 이전입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과 인권으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도권 입지의 입점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거에서 사실 수도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옮길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관련해서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대면 업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수도권에 인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수도권의 잔류 인원을 허가를 받아서 잔류 인원을 남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충분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하겠습니다. 수도권 입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대답하겠습니다. 수도권이라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집약되어 있느냐, 그 집약되어 있는 곳에 내가 속해 있느냐입니다. 그 집약된 걸 서울이 아닌 다른 성장이 필요한 광역 도시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집약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산업기관은 주로 금융공기업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같은 제 3개의 은행의 대상으로 그 은행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수도권 입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네트워크 효과 발생시킬 수 있고 부작용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임대료와 혼잡 비용이 더 큽니다. 수도권 입지를 하셨죠? 딱 서울 땅값 당연히 비싼 거 아실 겁니다. 그거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시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 기사 중에 12개의 공기업을 통폐합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행정적인 불필요한 요소들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서 비대면으로도 어떤 회의나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에서도 해주셨듯이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금융공기업은 이 금융시장의 특성상 대부분의 프로젝트 협의가 서울 수도권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게 비대면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 금융위원회가 국회 등과의 업무 협의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금융위원회나 국회 등과 같은 대규모 집단으로도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많은 공기업들이 이전을 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원회와 국회 같은 대규모 기관을 이동시킬 수 없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정적으로 수도권 이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방 국가화가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법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혁신도시를 키워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시로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툴레즈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동시에 항공 같은 클러스터를 특색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항공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그 지역만의 결제를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프랑스나 영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지방공권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반대측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 게 과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정책 이런 효과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책을 포괄하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이 혹시 있는지 지금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인구분산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정책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는 통계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 토론 자체가 대안을 서로 만들자고자 하는 토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무화가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사례 조사를 가지고 오면은 사기업에서 이전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너네 내려올래라고 물어봤을 때 88%가 기업이 거절했습니다. 찬성하셨습니다. 옮겨야죠. 근데 옮기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의무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공기업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는 가장 주된 의무화의 전제 토대인 것 같고요. 인구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 직업과는 관련 없는 지방으로 이동 사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도심의 공동화 양극화, 나홀로 이주, 수도권 입지의 이전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결국 주장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차차 준비를 먼저 한 다음에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부산과 강원 사례 말씀해 주셨죠? 그대로입니다. 효과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했고 계획인구 달성률 100% 넘었고 그리고 조건 하나 붙이셨죠? 기존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사실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게 인프라가 기반이 된 산업에 연관된 거를 갖다 붙였을 때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만 잘해서 올바른 부지에 넣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사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미 너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 지역에 저희가 투자할 그런 게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이 원래 없는데 발전은 저희가 기반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역 특성을 마련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제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에 의료 특화 도시를 지정을 하고 대한적십자와 같은 의료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 특색을 살려서 저희가 발전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중점인 이유는 일단은 과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중요한 예방점과 둘째는 저희가 일자리를 지방에 사실 가져야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즉 젊은 사람들이 여기 정주여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간단한 게 선호하는 일자리 그 선호하는 일자리 가장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주 정책으로 인한 그 질 좋은 일자리가 저희가 말씀드린 그 왜 공공기관에 의무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저희의 핵심 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결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당한 근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에 대해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법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자리 문제 사람이 모여야 한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특별법 안에는 1부터 50조항의 내용이 있는데 단순히 부지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을 늘리고 그리고 심지어 주택을 충당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설정되어 있는 하나의 5개년 발전 계획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속한 인구 소멸의 시점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및 지역 간 격차는 말할 것 없이 심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말씀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은 없습니다. 2002년 기준 나주시 인구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무려 44%의 증가 효과를 얻었습니다. 나주시는 이 정책이 아니었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희 앞에 도시 무더기 중에 하나로 남아있었겠죠. 전국은 지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마치 산소호흡기가 필요로 하고 그 역할이 바로 기간 이전입니다. 또한 일자리에서도 기간 이전은 부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이전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 정책 근간에 되는 혁신도시법 제47조에 따르면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설치, 조세 감면 이와 같이 민간 공동주택 산업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은 도시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의 증가라는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한데 도시 인프라, 일자리, 주택, 교통 다양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씨앗이 먼저 심기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반대측 결론 시작 전에 간단한 반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 계속 사람이 모인다고 해주셨는데 현대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민연금 이전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 이전했지만 근무할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차라리 서울에서 필요할 때마다 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결과 저희는 이 정책 자체가 인구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드리고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과 효과가 미미했으며 이는 곧 인프라의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무화하는 것은 과거 실패의 반복이길 의무화하기보다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거나 신설하여 공공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입론에서 말한 것처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보다는 혁신도시 주변 지방으로부터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지방을 발전시키는 목적에 오히려 반하여 퇴화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인구와 일자리 등의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인구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가족 혹은 수도권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의료,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의무화를 하게 된다면 균형 발전이라는 결과를
달성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의무화라는 목적 중심적인 이전이 될 것입니다. 즉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지방에 그 산업과 연계될 수 없는 곳에 의무화라는 목표 하에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반대 측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효율적인 공공기관만을 자율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하기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의무화에 반대하는 바입니다.